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저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14강인가 15강인 것 같은데 15강에서 선생님하고 요거를 했었어요. 부등식이라는 파트의 개념 설명을 했는데 우리 부등식의 개념을 한번 설명하고 가볼게요. 부등식에서 첫 번째는 1차 부등식 형태에서 절대값이 붙었을 때 그냥 1차 부등식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그거는 중학교, 초등학교 문제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잘 알았을 테고 절대값이 컸다. 절대값보다 작다. 절대값보다 작다는 그 사이다. 절대값보다 크다. 가령 x-a가 3보다 크다. 그러면 3보다 크다 또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형태로 하자는 문제. 2차 부등식이 형태였을 때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또 작을 때는 그 사이다. 그 다음에 항상 0보다 크다, 항상 0보다 작다의 그래프.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그 다음에 산술 기압 평균에 대해서 설명하고 코시 슈바르트 정리는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좀 더 해주고요. 자, 오늘은 아마 저번 시간에 92, 93페이지까지 갔고 선생님이 오늘 인강이다 보니까 연속 강의를 쭉 연결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넥타이하고 이런 걸 준비를 좀 했어야 됐는데 그냥 같이 강의를 찍다 보니까 계속 다음 강의까지는 같은 옷으로 찍는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선생님 옷 왜 이렇게 똑같은 것만 입어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 오늘 선생님이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선생님이 오늘 한 4편 찍어야 되는데 조금 적게 찍고 가려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가지고 94페이지, 93페이지 문제죠. 여기 예제 3번에서 아주 유명한 문제를 통해서 1차 방정식의 절편의 방정식하고 산술 기압 평균을 이용하는 개념까지를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이 94페이지, 95페이지 이제 기출 문제들을 쭉 풀어가는 부등식의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집합하고 명제라는 파트를 건너뛰고 도형의 방정식 파트 5로 갈 건데 그 파트 4죠. 파트 4로 갈 건데 혹시 시간이 남으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집합이 뭔가 혹시 이렇게 해서도 집합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집합의 간략한 개념, 그리고 명제의 간략한 개념을 시간이 남았을 때 한해서 선생님이 압축해서 한 10분, 15분으로 잠깐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쪽 파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총 끝났었을 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또 인터넷에 올리실 거라고 선생님은 집합 강의 언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 파트에서 해주든지 아니면 했던 거를 이쪽에 올리든지 선생님이 할게요. 자, 그러면 94페이지 문제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94페이지 a가 0보다 컸을 때 최소값을 구하라.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3번은 a의 a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라. a가 0이라고 항상 했어요. 산술기하는 항상 양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a의 a 플러스 3 자체는 산술기하 2의 루트 ab니까 a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라고 생각을 하고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ab. 그러니까 얘는 2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3보다 크니까 이 큰 값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만도 있고 2만도 있고 억도 있고 조도 있고 그 중에 항상 2 루트 3보다는 크니까 2 루트 3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4번 a 플러스 b분의 2가 주어지고 b 플러스 a분의 8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a는 0보다 크다, b도 0보다 크다. 양수라는 조건에서 가끔 이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게 AB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분수 방부등식에서 쓰는데 그거는 이제 검정고시 아니고 나중이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그런 거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해봐요. 자, 산술 기하는 항상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에요. 일단은 선생님 이 식을 전개하랬어요. 한 식 자체를 전개해야 돼요. AB가 A분의 이렇게 생각해요. A, B가 됐고 A 하니까 여기가 A분의 선생님 이거는 조금 지우고 좀 해줄게요. 요거를 A, B 곱해지고 A에 A분의 8이 곱해지고 B분의 2가 곱해지고 B가 곱해지고
AB분의 16 이렇게 바로 곱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16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생각에 여기에서 AB가 왔고 여기 약분, 여기 약분. 그러면 저 끝에 있는 AB에 16을 붙이고 여기 10을 붙일게요. 8 플러스 2, 10. 그럼 AB 두 개가 양수이기 때문에 또 산술기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 또 산술기하는 아니죠. 산술기하는 한 번 쓰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 식을 전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도려낸 거예요. 이 10은 고정된 값이니까 AB 플러스 AB분의 16이라는 거는 산술기하 2의 루트 AB의 AB분의 16 이렇게 되니까 2의 루트 16이니까 루트 16, 2, 4,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8. 그러면 여기가 8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계산하면 8 플러스 10 이렇게 되니까 8 플러스 10 답은 18. 발음이 좀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할게요. 이게 산술기하. 산술기하 문제는 꼭 하나 정도는 나오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4번을 선생님이 한번 봐볼게요. 예제 4번. 예제 4번은 실수 AB에 대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2BX 이렇게 주어지고 마이너스 6이 해가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일 때 2차 부등식 다음이 해를 구하라.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2B 이꼴 0의 해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선생님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의 해가 요거였었을 때 이게 하나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보세요. 그랬을 때 A, B를 구한 다음에 이 값을 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1번을 풀고 그 다음 2번을 풀으라는 문제예요. 2번을. 자, 이런 문제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문제 했을 때.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 따라서는 먼저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AX의 제곱 플러스 2B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큰데 얘의 근이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3이라는 요 말 속에서 A는 마이너스보다 작아야지 요 사이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A는 분명히 0보다 작은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선생님도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를 예를 가지고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1 자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자체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자체가 0보다 작은 식이에요, 얘가. 그러면 이 식을 선생님 이렇게 넘겨볼게요. 얘가 0보다 큰 형태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 2배 해볼게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얘하고 처식 AX의 제곱 플러스 2BX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 하고 서로 이퀄이 돼야 되잖아요. 선생님께 상수를 맞춘 거예요. 얘는 변할 수 있지만 상수는 세팅된 거니까.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겠네요. 개수비교법 똑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2B는 마이너스 8, B는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볼게요. 자, X의 제곱, 진짜 문제죠. 마이너스 3의 A,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B. B는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라요.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꼴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얘 해를 구하려니까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2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B 마이너스 4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6X 플러스 8. 2, 4. 그러면 이거를 전개해도 되지만 우리 빨리 하면 이게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선생님 말은 뭐냐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실전에서 이 정도는 빨리 풀어내야 되잖아요. 빨리 풀어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근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저기에서 이 과정 생략하고 마이너스 4, 2 작고 크고 사이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몇 번을 풀었냐면 선생님이 예제 4번을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예제 5번이 있어요. 예제 5번은 약간 응용 문제를 선생님이 그림을 이제 넣어주려고 하는데 공간 사이에서 그림이 조금 안 해줘서 이게 스킵이 된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주고 갈게요. 가끔 이런 응용 문제도 우리가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길이가 40인 줄을 이용하여 직사각형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한다. 직사각형의 넓이가 90이 6 이상 되도록 할 때 울타리 한 변의 길이는 최대값은 몇 미터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줄. 그런데 이게 예제 5죠. 예제 5번 이렇게 해볼게요. 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줄이 길이가 40이에요. 우리 단위 같은 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뭐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단위가 뭐 0.3m냐, 뭐 30cm냐 그런 문제는 거의 없으니까 40m를 기준으로 할게요. 얘 가지고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모양의 그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를 가지고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직사각형 넓이가 96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를 x로 이렇게 놔볼게요. 한 변의 길이를. 그러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 여기가 이쪽이 20이 먹고 이쪽이 20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20-x 이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개 합치니까 x-2x 합치니까 20. 이쪽도 20 되잖아. 이렇게 됐는데 이놈의 x에서 20-x를 곱해버리면 가로 세로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96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96 이상이 이렇게 되도록 했을 때 96 이상이 되도록 했을 때 뭐를 구해라?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뭐 구해라. 최대값이요. 자, 그럼 선생님 얘를 이렇게 전개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을 하면서 그래 한번 쓸게요. 선생님이 x의 제곱은 96 이렇게 할게요. 이쪽으로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20x죠. 쏘리. 마이너스 20x 플러스 9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12 곱하기 한 8 해볼까요? 8이 16, 96. 선생님은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자, 12 곱하기 8, 마이너스 이렇게 붙일게요. 그럼 선생님 빨리 해볼게요. 얘가 12에서부터 이렇게 8 사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는 8에서 12 사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10이고 최소값은 8 이렇게 하는데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최대값을 물어보니까 10이 이렇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최소값, 요게 최대값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 응용 문제는 이런 패턴은 요거는 꼭 응용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선생님이 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및 연습 문제인데 1번 기출이에요, 이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꼴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1,2에서 마이너스를 이쪽에 붙을게요.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1 천천히 볼게요. 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에서 0보다 작다. x는 2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 해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사이값 집어넣는 거야. 이 사이값이라는 거야. 여기 1 되겠네요. 1. 3 여기보다 오버했죠? 5 오버했으니까 아니겠네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산수 문제도 있어요. 자, 2번 해볼게요. 2번. 자, 2차 부등식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만족하는 x가 아닌 것을. 3, 5, 15 해볼까요? 3, 5.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붙이면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5에서부터 3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에서부터 5 사이니까 지금 여기의 해가 아닌 거는 3 되네요. 5도 되고 그 다음에 4도 되고 6은 안 되겠네. 그러면 6 아니니까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3번하고 4번이었는데
연립부등식인데 4번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선생님이 생략하고요. 3번 한번 해볼게요. 자, 3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라. 연립부등식의 문제예요.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연립부등식이었을 때 얘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1, 2가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해볼게요. 천천히 해줘 볼게요. 앞에 5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 2, 그 다음에 2, 1 이렇게 붙일게요. 그러면 2는 4가 되고 여기 1, 1은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항상 같이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외우다시피 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가 되고 2x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좌표상에서 나타내면 이건 y좌표 없어도 돼요. 좌표상에 나타나면 한근이 2가 되고 한근이 2분의 1이 됐었을 때 얘는 크다예요. 큰 근보다는 크고 작은 근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새카만 동그라미예요. 이 새카만 동그라미라는 거는 이 콜이 붙었을 때, 이 콜이 없었을 때는 그냥 동그라미예요. 자, 요거 위에 거 1번 한번 했고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 맞나요? 2x 제곱 마이너스 3x죠? 선생님 여기 3x로 잘못했죠? 숫자가 조금 느낌이 안 좋아서 3x 마이너스 5예요. 3x.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자, 1, 2, 그 다음에 1, 5 이렇게 해볼게요. 2, 여기 5, 마이너스 붙여서 3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이거 처음에 이거 중학교 과정인데 헷갈리는 사람 위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 곱하기 5를 맞춰줘야 돼요. 곱해서 이게 되고 곱해서 이게 돼야 하거든요. 그럼 중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고 이제 부호를 조금 이따 붙여볼게요. 대각선으로 곱하고 곱해서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합이 얘가 돼야 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1 하나 2x 마이너스 5는 어디? 여기 사이다. 그러면 얘는 2분의 5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이고 새카만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2분의 5예요. 여기 2분의 5. 여기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공통되는 파트는 여기 이렇게 공통인 거예요. 그럼 만약 얘가 이 연립방정식을 주관식으로 쓰라 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더라도 이것도 주관식 서술형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해를 구하여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 2에서 2분의 해를 구하여라. 주관식, 바로 주관식 문제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보통 이제 객관식으로 만약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정수의 개수 구해볼게요. 선생님 저 문제 만들어서 정수 마이너스 1. 0 성립하고 1은 아니죠. 여기 정수의 개수 2 성립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수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네요.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니까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정수의 개수. 정수의 개수. 선생님 문제를 얘를 자연수의 개수라고 해볼게요.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 자, 자연수의 개수는 0도 아니에요?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여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아니고 0도 자연수 아니에요? 2 하나네. 자연수의 개수는 2 하나. 이렇게 집합기호로 이렇게 하나. 자, 문제는 계속 다양하게 나오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95페이지 문제 가고 그 다음에 96페이지 문제는 선생님이 저쪽에서 또 풀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문제 패턴은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이 반복을 하라고 비슷한 패턴을 좀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왜? 수학은 반복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 미적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또 있고, 그 다음에 수안서부터 공부하겠죠. 수안 어디서부터 공부하냐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아마 수안에서 행렬서부터 시작을 할 테고, 그 다음에 행렬 끝난 다음에 지수로고, 그 다음에
수열, 그 다음에 무한급수를 하는 수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적분과 통계라는 문과로 가는 학생도 있고, 수투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요 기본 과정을 우리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혹시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과는 들어왔는데,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를 계산을 못 해가지고, 실전에서 다 작살이 나요. 그러니까, 고3 수험생 같은 경우, 여기 가는데, 뭐를 틀리냐면 삼각함수를 못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거예요. sin x의 제곱, sin x의 제곱 무한급수로 갔었을 때 1-r에 a는 알잖아요. 그리고선 sin, 코사인 계산을 못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문과 같은 경우 한 5문제 이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한 2-3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이게 우리가 고1 수학하고 같이 연결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선생님 그래서 아까 얘기로 다시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좀 많이 하라고 해서 같은 형태의 문제를 많이 실어놨어요. 자, 6번 한번 해볼게요. 6번 문제는 5번 문제는 또 같은 형태니까 생략하고 a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b가 얘가 해일 때 여기 해가 x가 2분의 1에서 3분의 1 이럴 때 ab 값을 구하라. 이 문제는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잘 나오는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풀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아까 선생님이 예제에서 푸는 것처럼 얘 가지고 거꾸로 푸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면 근으로 만들어봐요. x의 2분의 1 x-3분의 1은 사이다. 0보다 작다예요. 그럼 전개해보자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 2분의 1x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볼게요.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의 x 플러스 6분의 1이 0보다 작다. x의 제곱은 6분의 5의 x 플러스 6분의 1은 0보다 작다.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그런데 0보다 크다는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다 넘겨보자고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분의 5의 x 마이너스 6분의 1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가 이 AB는 고정이 안 되는 변수라고요. 고정이 5로 됐잖아요. 그럼 5로 같이 5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양변에 6을 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얘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얘하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6이네. A 값 마이너스 6. 5 맞고 B는 마이너스 1이네. B는 마이너스 1. 이런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또 볼게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에 좀 많이 실려서 복잡한 거 우리 학생들이 한번 집합하고, 집합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연계하라고 해서 연습하라고 한번 넣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한번 복습하고 또 해답 실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9번 문제, 뭐 10번 문제인데 먼저 8번을 한번 볼게요. 8번은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주어지고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7보다 작았을 때의 해를 구하라의 문제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이너스 5가 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라는 게 한 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있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됐었을 때 그러면 얘는 1식이라고 보고 얘는 2식이라고 보고 전개하면 그 다음부터 풀려. 근데 이걸 두 개를 찢는 거를 잘 못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 가볼게요. 위에 거부터 x의 제곱 플러스 2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밑에 거 갈게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두 개의 패턴이에요. 얘를 두 개를 연립하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 자체가 연립방정식 문제라고.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컸을 때 천천히 해볼게요. 1, 3 마이너스 여기에 1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해서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 자체가 0보다 크다. 자, 선생님이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건 x는 1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일단 이렇게. 자, 두 번째. 요거 1번이고 요거 2번이니까 두 번째 문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요.
자, 3, 5, 15예요. 3, 5, 15 곱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5 더해서 2. 자, x-3에 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x는 이건 4이다. 3하고 마이너스 5 사이다. 이렇게 풀어버려요. 이 과정을 요걸 안 써도 되는데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나중에 실력이 된 사람들 이거 빼고 여기서 바로 3, 마이너스 5 이렇게 거꾸로 붙여버리라고. 자, 이거를 직선에서 나타내 볼게요. 자, 마이너스 5를 붙이고 선생님이 여기 3이라고 붙이고 여기가 이퀄이 없으니까 그냥 빈 동그라미로 이렇게. x는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큰 근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마이너스 3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거기에 공통되는 건 이거예요. 자, 무슨 문제인지 봐볼게요. 이게 해를 구하라. 자, 여기 해를 구하라에서 정수, 자연수 말 없죠? 그럼 다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x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x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요게 자체가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하고 이게 가끔 이퀄이 있고 하는 문제들이 힘들지 이퀄이 없는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형태의 문제. 9번도 이것도 기출문제 형태인데 선생님이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뭐를 바꿔버리죠? 저 오른쪽 거를 바꿔서.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 해가 요거였을 때 그러면 저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2보다 작다를 그거를 바꿔서 풀면 훨씬 쉽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 10번도 했던 형태의 문제예요. 선생님하고. 자, 많이 했던 거고 11번도 했던 거고 12번 정도 11번 12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1번 12번. 자, 11번하고 12번 산술기하는 늘 나오는 거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A형, B형 이렇게 항상 나와요. 4A 플러스 B분의 1 쓰고 2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 산술기하 문제는 선생님이 한 번을 하랬어요. 전개해줘요. 8의 AB 그 다음에 얘하고 빨리 할게요. 크로스로 곱하니까 4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4A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확인 한번 해볼게요. 4A 플러스 B분의 1이고요. 2B 플러스 선생님 여기 잘못 썼죠? 어쩐지 조금 뭐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2B 플러스 A분의 1 다시 할게요. 그러면 8의 AB가 되고 8의 AB가 되고 여기하고 여기 곱하니까 4가 되고요. 여기하고 여기 곱하니까 2가 되고 AB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공식 패턴처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AB 플러스 AB분의 1이 하고 여기는 6. 얘는 고정값이란 말이야. 얘만 다시 산술기하. 산술기하가 다시가 아니라 한 번 쓰는 거죠. 8AB 플러스 AB분의 1이라는 것은 산술기하. 2의 루트 AB, 얘가 AB라고. 8의 AB, AB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의 루트 8. 2의 루트 2루트 2니까 얘는 4루트 2. 4루트 2. 그러니까 이 값은 6 플러스 4루트 2 이렇게 되겠네. 6 플러스 4루트 2. 그래서 답은 6 플러스 4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11번 문제. 자, 그 다음에 12번을 봐볼게요. 11번. 12번 문제는 이제 산술기하를 약간 응용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2번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선생님 한번 봐볼게요. 12번에 이렇게 됐어요. 대각선의 길이가 20cm로 일정한 직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하는 문제예요. 대각선의 길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뭐 직사각형, 뭐 영어로 렉탱글이라고 하죠. 이거 렉탱글이라는 단어도 좀 알아야 돼. 나온 김에 선생님 한번 그거 해볼까요? 이 옛날에 수능 문제에서 이거 수학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정사각형을 뭐라고 하냐면 정사각형을 스퀘어. 선생님이 이 스페링이 틀리더라도 이해를 해줘요. 스퀘어. 그 다음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렉탱글인가? 이게 스페링 틀려도 이해를 해줘요. 이게 옛날 듣기평가에 나왔다고. 2000년대 렉탱글. 그 다음에 삼각형은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그 다음에 뭐 있지? 잠깐만. 평행사변형. 패러렐.
LLEL인가? RREL인가? PRL, RREL인가? LLEL인가? 한번 찾아봐요. 패러렐. 그래서 38도선을 설테이트 패러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마름모는 잘 안 나요. 롬보스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 피라미드. 사다리꼴, 피라미드. 이 듣기 평가에 나오니까 패러렐, LLEL인가 보다. P의 패러렐. 자, 피라미드.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영어 지문에 가끔. 이거는 영어 선생님보다 수학 선생님이 더 알려주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이 듣기 평가할 때 이런 거 가끔 형태 나와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절대값. 절대는 뭐 absolute value. absolute value. 절대값. 그 다음에 또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지문에서 수능 지문 또 우리 공부하는 지문에서 add 더하기 빼기 subtract 빼기 마이너스보다 subtract를 더 많이 쓸 거야 아마. 그 다음에 곱하기 multiply 그 다음에 add 곱하기 나누기 divide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누기 디바이더 이렇게 나눈 거. 이 정도만 영어 단어는 알면 우리가 수능 지문 혹시 뭐 옛날 독해 지문에 이런 게 있어요. 뭐 2-5를 했더니 마이너스 3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답이 what is absolute value 이런다고. 그러니까 3 이렇게 구하는 지문 가끔 나오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냥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 지식을 위해서. 자, 선생님이 뭐 이거 지금 12번 풀다가 이걸 해줬는데 이 문제에서 이 대각선 때문에 대각선은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 이 대각선 때문에 내가 이걸 한번 해준 건데 대각선의 길이가 이렇게 직사각형 문제 나오다가 대각선의 길이가 20이야. 이렇게 여기가 20. 이 직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여기를 x로 잡고 여기를 y로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 여기 400이죠? 피타고라스 정리 2는 400. 선생님이 먼저 꼼수 한번 가르쳐 줄게요. 넓이 최대 최소 문제는 산술기에서 같을 때야. 그럼 400이면 여기가 400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같다고 한번 해볼게요. 같다고 x제곱 y제곱 같다고 하면 y하고 x하고 같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2x의 제곱은 예를 들어 400 이렇게 되니까 x의 제곱은 200이 되겠죠. 그러면 x는 루트의 200이니까 10루트 2라고 10루트 2. 그러면 x도 10루트 2 y도 10루트 2 10루트 2 한번 해볼게요. 10루트 2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00이잖아. 그럼 면적 최대해볼까? 같을 때, 10, 여기 어떻게 되냐면, 10, 그러니까 x, y가 합하니까, 10루트 2 되니까, 200 이렇게 되죠. 답 확인해 볼게요. 200 되죠. 이렇게 풀어버리라고, 10루트 2. 이 과정은 왜 그러냐면, 산술기하는 어느 때 성립하냐, x 플러스 y는 2루트 x, y는 무조건 같을 때라니까. 문제가 이것밖에 안 나와. 최대 최소가 같을 때니까 산술기하 문제는 무조건 같을 때야. 그래가지고 우리 풀이에서는 x의 제곱 플러스 y제 0보에서 산술기하 저렇게 썼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그냥 풀이를 해줬고 또 강의를 우리 학생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는 다르게 풀어준 거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봐요. 최대 최소 문제는 수능이 뭐고 이렇게 이 외에는 나오기가 힘든 문제야. x하고 y가 어떻게 돼? 최대값이 될 때. 또 최소값이 돼도 마찬가지야. 같을 때, 무조건 같을 때. xy 같다고 바로 집어넣어서 2x의 제곱, x의 제곱, x는 10루트. 같으니까 어떻게 돼? 같을 때예요, 최대값. 이렇게 200, 이렇게 구해야 돼요. 자, 나중에 산술기하 쓴 거는 밑에 풀이 있으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만약 이 문제가 선생님이, 문제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선생님 문제가 얘가 20이 아니라, 3대 4대 5로 해볼까? 얘를 200으로 해볼까요? 200.
이 길이가 200이 있다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200의 제곱 2만 해놓고 또 같을 때 무조건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 상태에서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 스퀘어 상태에서 이런 거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12번 한번 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는 선생님이 저쪽 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수학을 선생님하고 뭐 수능 수학을 또 배우는 학생도 있을 테고 나중에 또 우리 회사에서 또 이제 여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를 많이 보는 학생도 있어요. 선생님이 이 회사에서 EBS에서 공무원 수학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뭐 텔레비에서 EBS에서 보시든지 아니면 인강에서 보는데 지금 요거 배운 거에다가 공무원 수학 조금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은 다 패스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시간 넉넉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수학 같은 경우는 빨리 풀면 진짜 장땡이에요. 뭐 빨리빨리 금방 풀어요. 선생님 저런 거 같은 경우 공무원 수학은 뭐 한 20분에 30분에 진짜 20문제 푸는 건데 한 10문제 그냥 찍어서 다 쭉쭉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검정고시에 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요거 그대로 해서 공무원 시험에 그대로 한번 다시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합격했어. 이제 옛날 공무원 9급은 조금은 이제 IMF 이전에는 좀 쉬웠는데 요새는 진짜 공무원이 대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어차피 공부한 거 그냥 수능 보는 사람도 있지만 공무원도 합격해 놔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강의 중에 잠깐만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선생님 제자 중에서도 지금 공무원 붙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수능 끝나고 공무원 시험이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다 해보자고요. 그럼 6월, 7월에 시험을 보면 그 다음에 임용은 내년이에요. 그런데 대학생들은 2년을 연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한 1학년 정도 학생들이나 수능 끝나고 딱 보고 본 사람들은 연기를 하고 학교에서 뭐를 내고 하니까 대학교 한 4학년 정도까지는 다 그냥 재수를 하든 그냥 고3이든 검정고시를 하든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보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 보니까 그 다음에 대학교 4년에는 그냥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한 학기 정도 남기고 그냥 임용돼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그냥 교수님들이 요새는 어떻게 다 알아서 취직이 먼저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다 프리하게 학점 알아서도 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이 자격을 딱 받아놓은 다음에 미룰 수 있으니까 미룬 다음에 내가 공무원 시험을 공무원을 해도 되고 또 나중에 나는 그냥 대기업체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해서 기업체에 또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업체 면접 점수할 때 선생님 저 면접관님 저는 이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A라는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서 공무원 합격조도 하나의 커다란 스펙이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빨리 푸는 거 저 꼼수 가르쳐주다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필요하게 하는 파트는 선생님은 정식풀이도 해주지만 좀 야매라고 하죠 이거를. 근데 수학은 이런 직관이 굉장히 필요해요. 굳이 10분 15분 필요했어요. 그냥 30초면 다 푸는 문제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13번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13번은 조금 설명을 해줘야 돼요. x형이 x의 제곱 플러스 x분의 2의 최소값을 물어라. 요거는 약간 좀 힘들어요. 선생님 요거부터 해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얘는 3의 세제곱에 A, B, C 이 산술 기하평가가 3개도 성립을 해요. 그러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C가 물론 0보다 크다는 조건이야. C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검시에는 잘 안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수능이라든지 여기에서 공무원 문제는 이런 거 좀 나오겠죠. 이 연결될 때 문제예요. 그러면 공무원 수학은 이런 거 그래요. 그대로도 나와요. 그래서 문과 수학밖에 안 하니까 이과는 아니니까 되게 쉬워요. 얘를 좀 이용해서 한번 선생님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딱 이렇게 하면 x 보세요. 제곱 하나 하고 x분의 1 플러스 선생님 x분의 1로 이렇게 쓸게요.
얘의 최소값이라고 생각해요. x 2개 하니까 x분의 2. 이건 감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3의 세제곱에 x의 제곱, x분의 1, x분의 1 이렇게 될 때요. 그러면 얘 딱 봐보니까 약분되니까 3의 세제곱에 1이니까 얘는 3보다 큰 거잖아요. 3보다. 그러니까 답은 딱 보니까 3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 의도는 이거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3개였었어도 A, B, C가 같을 때가 무조건 최대 최소. 그럼 이 문제는 딱 감각적으로 딱 X의 제곱, X 딱 이거야. 이거 뭐겠어요? 이거 1이지, 뻔하지. 1. 이 정도. 그러니까 검정고시고 공무원이고 이거는 감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냐? 바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안 풀고 1 집어넣어볼게요. 1, 답 3.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런 문제에서 쫄지 말고 감각적으로 탁 잡아내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외워야 되고요. 얘가 최대든 최소가 될 때는 항상 얘도 마찬가지로 A, B, C일 때 모든 답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15번은 거의 뭐 똑같은 형태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선생님이 오늘 좀 설명을 해주면서 집합하고 여기 명제까지 기본 설명 좀 잠깐만 해주고 가볼게요. 이제 지금 선생님하고 이제 한 5분,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선생님이 오늘 배운 거하고 집합하고 명제에서 어떤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지. 다음 시간은 선생님이 바로 파트 4로 간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우리 선생님하고 오늘 배웠던 것 좀 한번 봐보면 선생님이 제가 94페이지 산술기하를 풀면서 A 플러스 B는 2의 루트 AB 항상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는 조건에서 했어요. 그리고 최대든 최소거든 어떻게 돼? 같을 때예요. 그리고 산술기하 연계해서 3개짜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보다 크건데 3이 붙어요. 그 다음에 3승의 ABC, ABC. 그리고 이것도 최대 최소가 ABC가 같을 때예요. 그런 형태에서 우리 94페이지를 풀고 그 다음에 예제 4번, 5번을 하면서 예제 4번 같은 경우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해답이 주어졌을 때 해답을 가지고 방정식을 가지고 거꾸로 풀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응용인데 5번 정도 응용은 이 정도는 검정고시 기출도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단순하게 어떻게 되냐면 X 그 다음에 대각선이니까 줄 가지고 반을 나눠 가지고 20-X 했어요. 근데 저 문제 역시도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최대 최소 값으로 물어본다면 같을 때예요. 정사각형 형태, 최소가 될 때.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돼? 같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영어에서 정사각형 스퀘어, 그 다음에 직사각형 렉탱글 하면서 수학 단어까지 좀 가르쳐 줬어요. 가끔 영어에서도 응용될 때가, 응용된다기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위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드렸어요. 그 다음에 95페이지를 풀으면서 간단한 기본적인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문제, 그 다음에 이퀄이 붙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 조심하는 거, 그리고 문제가 부등호로 주어지면 좋은데 거기를 만족하는 자연수일 때는 0은 아니죠. 1, 2, 3, 4. 또 그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를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96페이지, 97페이지를 풀면서 선생님이 7번 문제는 산수가 좀 복잡하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8번에 연립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다 보면 게시판에 쭉 올려주시면 마지막 강의쯤에는 선생님이 이 게시판 해서 안 해줬던 거 모아서 우리 회사에서도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 12번 하면서 선생님 문제 풀고 12번에서는 좀 야매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조금 또 편법이라고 하는데 수학은 약간 직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수학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불교 수학에서 도노 점수라는 게 있어요. 도노 점수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윤리를 배우는 사람이 이걸 배우는데 도노 점수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노는 우리가 뭐를 모르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노예요. 그 다음에 점수라는 거는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이 도노 점수 형태로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딱 보면 선생님이 저렇게 푸는 거야 했을 때
수학은 1시간을 보더라도 그 문제가 도노가 안 되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는 거. 그거는 반복 연습으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12번에서는 최대 최소 문제 같을 때 이거를 도노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고 13번은 숫자가 3가지였을 때의 어떻게 되냐면 산술 기하 평균 4가지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3가지까지만 가르쳐 드렸고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집합이라는 파트하고 명제라는 파트에서 집합하고 명제만 잠깐만 해면 이 집합이라는 파트에서는 우리가 집합에서의 개수를 구하는 거, 교집합하고 그다음 합집합하는 거. 그다음에 집합이라는 거는 처음에 개념의 문제를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세요. 키 큰 사람들이 모임. 키가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65m 하면 안 되죠? 165cm 이상의 모임. 그랬을 때는 구분할 수 있잖아.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되는 거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합의 어떤 파이라는 기호,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이 이거 마지막 시간에 나중에 끝난 다음에 설명할 거고 명제도 마찬가지예요. 집합하고 비슷해요. 참거짓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태희는 예쁘다. 그거는 참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김태희가 예쁘긴 예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돼? 김태희가 밉게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남의 모임, 구분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죠. 성형수술을 한 얼굴이 모임, 그거는 확실히 구분됐잖아. 누구는 수술했고 누구는 안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옷을 입은 사람이 모임. 그러면 옷이 정확하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수트를 양복을 입은 사람이 모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근거가 있었을 때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듯이 명제도 마찬가지로 명확해야 돼요. 김태희는 예쁘다. 김태희는 못생겼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게 어때요? 김태희는 눈이 3개다. 틀리잖아요.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거. 김태희는 눈이 2개다. 명확하잖아요. 그건 참. 그거는 어떻게 되냐? 3개는 거짓. 이렇게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거. 약간의 집합하고 명제의 개념에서는 명확성을 요구하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은 선생님이 지금 우리 기존의 학생들이 지금 강의를 띄우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도형의 방정식 어려운 파트를 먼저 해달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도형의 방정식과 영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집합하고 명제는 마지막 쪽에 강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